돈이 뭐길래입니다. 강서살인 피의자 돈 노렸다라는 내용인데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죠.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2일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45분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홀로 사는 그런 네.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한 어르신이 지금 행방불명됐다, 무연하다 행방이.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현장도 방문하고 주변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이웃관계에 있는 40대 A 씨를 특정을 했어요. A 씨의 혐의가 많아. 네. 그래갖고 A 씨를 추적하기 시작을 예, 했습니다. 추적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25일 오전 1시께 부천의 한 모텔에서 이 A 씨를 체포하게 된 것이고요. 네.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A 씨와 이 지금 피해자는 네. 이웃 관계였다고 네. 합니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 그 사흘 만에 뭐 이렇게 그 체포를 하게 된 뭐 경위도 CCTV, 뭐 네.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뭐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해서 쭉 사흘 만이니까 사실은 아주 완전하게 뭐 꼼꼼하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모텔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지금 네.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홀로 사는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범행 의도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를 해야 됐다. 그래서 이사 비용이 필요한데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평소 이웃으로 지내던 이 피해자 60대 여성이 단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침입을 했다가 그렇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렇게 그냥 정황상 그냥 혼자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근데 이웃을 살해하고도 고작 2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가 네. 이 두 손은 두 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네. 살해하고 두 손 두 발 꽁꽁 묶은 다음에 네. 장롱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돈이 있다라고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돈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지른 범죄이기 아이고, 때문에 네. 그러다가 뒤지다가 끝내 발견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2만 원에 네.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2만 원을 또 들고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사실상 이 기사의 어떤 제목이 그렇더군요. 2만 원이 뭐길래 뭐 이렇게 제목이 이 기사가 달려 있는데 네.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가의 차량만 골라서 무려 26대를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죠. 용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어요. 20대 입주민이 일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24일이니까 일요일 아침이죠. 그 주민들은 아마도 좀 일요일이니까 편하게 쉬고 있을 편하게 시간인데 이제 좀 더 숙면을 취하거나 느지막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겠지 하고 있는데 지하 5층, 그러니까 지하 5층 주차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 A 씨가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서 그것도 고가의 차량만 골라서 이 물건을 갖고 백미러나 혹은 유리창을 파손을 한 거예요. 그런데 CCTV에 담긴 어떤 이 행동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더라. 즉 유리창을 깨는데 안 깨지니까 막 더 흥분을 해서 더 둔기로 더 많은 가격을 하고 더 많은 어떤 차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좀 에스컬레이트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니까 주민이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달려와서 이
용의자를 검거를 했고요. 네. 이 용의자는 당시에 어쨌든 경찰에서 이 상황을 이제 봤는데 마약이라든지 혹은 술을 먹은 흔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 여러 뭐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정황상. 왜냐하면 경찰이 판단했고 또 그 피해 용의자의 어떤 그 이 가족들이 좀 요청을 해서 병원에 일단 입원시켰다는 걸 보면 네. 뭐 진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는가, 뭐 정신에 대한 네네.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지금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좀 정신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또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뭐 네. 정신과 관련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좀 이렇게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CCTV에 나온 상황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간헐적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특정한 아주 소소한 일에 갑작스럽게 분노를 일으켜서 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폭력이나 폭행 또는 파괴, 뭐 기물 파괴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을 보이는 그 심신장애가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평택에서 편의점 그 차량 추돌 사건, 뭐 돌진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도 사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흥분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심스럽게 네. 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칫 잘못하다가 뭐 또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어떤 판단으로 뭐 경감이 된다거나 피해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려되는 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면 안 그럼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최근에 온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됐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진술 같은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추적을 했어요. 네. 그 계곡에 같이 간 사람이 네. 있습니다. 네네. 같이 간 사람이 또 자신의 지인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이모 씨, 이은혜 씨라고 뭐 사실 이름이 다 또 네네. 뭐 나와 있으니까 이은혜가 바로 그 남편의 보험금을 들여서 공고연연히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 저질렀다. 뭐 이런 표현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했다. 그래서 네. 그 제보자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신의 목소리로 이 제보를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칫 묻힐 뻔했던 계곡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과정에는 이 보험 사기 특별조사팀의 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볼까요? 네네. SIU라고 하지요. 이 SIU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전담반입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전담반인데, 네. 뭐 사실 이 보험 사기가 옛날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검찰에 이제 이 수사 의뢰가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워낙에 보험 사기가 양도 많아지고 이 지능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자구책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바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게 제도가 좀 보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 조직이 이 특별 수사 조직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보면 뭐 이 손해보험, 뭐 또 생명보험 다 합쳐서 약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그 구성원들은 대개는 경찰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예. 사실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언제나 현장에서 좀 충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사 기법을 아는 사람이 그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특별 수사를 맡았던 어떤 전직 경찰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뭐 병원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좀 특수한 어떤 분야에서 일했던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굉장히 이 혁혁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꼭 그 구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이 적발하는 10건이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묻혀지는 건 그 10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제보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보험금 지급을 원했을 때 들여다 보면서 이건 조사해야 된다라고 뛰어들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SIU의 활약이 컸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 SIU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네네. 보험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은 진짜 선의의 뜻으로 네. 예를 들어서 그 보험에 들었다, 남편의 보험에 들었다고 예. 한다면 남편이 오래 살길 바라지 그렇죠. 단명하길 원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55세가 저기예요. 지급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55세까지 살고 만약에 더 살면 그 다음에는 생명보험사가 더 이득이잖아요. 예. 응? 근데 55세로 그 지급 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보험 가입을 보면 다 2년도 안 돼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심하는 건 뭐냐면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고 한참 후에. 한참 후에 한다면 보험사가 이 정도 냈기도 했고 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2년밖에 안 됐는데 월 몇십만 원씩 냈는데 뭐 몇 억을 뭐 네. 요구한다. 네, 네, 네. 이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지금 3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도급 그 주입하는 사건, 네. 그다음에 낚시터에서 밀치려는 사건, 그다음에 둘은 미수에 그치고 이번 사건이 이번 용소계곡 예. 사건이 이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네. 이 3사건 다 이 실효가 되기 직전에 벌어진 거예요. 실효라는 건 이 납입이 예, 계속되다가 2개월 실효,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못 내면 네. 그러니까 예, 실효가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가 되기 직전에 다 이 사건들이 벌어졌다.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 3가지 사건이 다 그랬다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지급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또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입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은 무조건 막 받아요. 그 다음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좀 무리가 있어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입 단계부터 사실 좀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실적에 급급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은 막 뭐 받는 그런 입장 아니겠느냐. 네. 근데 더 엄격하게 하려면 우리가 잡으려는 10가지가 아니라 놓치고 있는 그 10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보험 해당하는 그 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맞아요.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은혜가 사망한 남편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가 혹시 피해자 유족의 재산까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 딸이 있는데 딸은 다른 남자와의 그렇죠.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는 이 부부 관계가 이 여자로 봤을 때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 관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을 입양시킨 건 네. 이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또 유산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에서 유산을 받는 상속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험금만이 아니라 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유산, 앞으로 있을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유산까지도 탐하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구속 후에도 지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향후 수사에 그런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또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자귀에 의한 살인이냐, 부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자귀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뭐 밀치거나 무엇인가를 먹이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이런 행동에 의해서 살인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인데 부자기는 뭐냐면 살해되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다든지 고의로 이런 부작이거든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행위. 그런데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아마도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네. 부작위에 의한 그런 그 살인 사건은 사실상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네. 판결로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린 게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